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태풍 다나스 영향권에 든 광주와 전남에 오늘 최고 100mm의 많은 비가 내리고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충청권의 인구가 호남의 인구를 넘어서면서 충청 지역에서는 국회의원 수를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하나로 시행된 농지 리모델링 때문에 농사를 망친 주민들이 보상 문제로 농어촌 공사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올해 전남 지역 쌀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30%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농민들은 쌀값 하락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네, 북상하고 있는 태풍 다나스가 오늘 광주와 전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최고 100mm의 많은 비가 내리고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센터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김나인 기상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지금 지역에 따라서 약한 비가 오락가락하고 있는데요. 낮부터는 본격적인 태풍의 영향이 시작되겠습니다. 현재 25호 태풍 다나스는 제주도 서귀포에서 약 400km 떨어진 부근까지 다가왔습니다. 지금도 태풍의 눈이 또렷하게 보일 만큼 강한 중형급의 세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오후에는 제주도 서귀포 해상까지 바짝 다가오겠고요. 내일 새벽이면 부산 동쪽 해상을 지나서 대한 해협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은 오늘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가 가장 큰 고비가 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0에서 최고 100mm로 많은 양이고요. 특히 바람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태풍의 길목과 가까운 남해안 지역에서는 초속 30m 안팎, 그리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초속 2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든든한 우산 챙기시고요. 특히 남해안 지역에서는 태풍에 대한 대비도 하셔야겠습니다. 기상센터였습니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경로당 냉난방비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내년 정부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보건복지부가 신청한 경로당 냉난방비 예산 291억 원이 정부안에서 전액 삭감됐다고 밝혔습니다. 양 의원은 경로당의 냉난방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인복지법을 개정했는데도 정부가 이를 무시했다며 어르신들을 추위와 더위에 시달리게 한 불효 예산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요즘 충청권에서는 국회의원 선거구를 개편하자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충청권 인구가 늘었으니 국회의원 수도 늘리자는 얘기인데 걸고 넘어지는 것이 바로 호남입니다. 먼저 최근 충청권의 움직임 정용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주말 대전을 방문한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선거구 개편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전 인구에 비해 의석수가 적은 것 아니냐는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충청권의 요구에 화답했습니다. 대전과 충청 남북도, 세종시 등 충청권 4개 시도의 단체장들도 선거구를 다시 획정하자며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습니다. 여야 정치권도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호남권이나 영남권에 비해서 충청권 정치력이 굉장히 작아지는 현상이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또 여와 야의 문제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우리 충청권이 한 목소리로 지혜를 모아낼 때 굉장히 해결이 가능하다. 현재 국회의원 정수가 호남은 30명인데 반해 충청은 25명이니 충청의 국회의원을 더 늘리자는 겁니다. 근거는 인구입니다. 대선이 치러진 지난해 말에는 호남권 인구가 525만 명으로 충청권보다 많았지만 지난 5월 말부터는 역전됐습니다. 넉 달 사이에 격차는 더 벌어져 지난 9월 말 기준으로는 충청 인구가 호남보다 10,000명 이상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게다가 세종시 이전과 수도권의 확장 등으로 이 같은 추세가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충청권의 요구를 마냥 무시할 수만은 없게 됐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대놓고 말하고 있진 않지만 충청권의 요구는 호남 국회의원 수를 줄여서 충청 국회의원 수를 늘리자는 겁니다. 호남 정치가 위축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대응 논리 개발이 필요해 보입니다. 윤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만이 무너진 전남에선 인구가 줄어들면서 국회의원 수도 계속 줄었습니다. 줄어드는 인구에 맞춰서 선거구를 조정하느라 담양구는 매번 다른 자치단체와 짝을 지어야 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도 반대 여론이 거셌지만 선거구 축소를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선거구 획정은 인구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2016년 총선에서 호남의 선거구가 더 줄어들 가능성도 다분합니다. 총선이 있는 2016년에를 예측해 보면 충청권이 호남권보다 한 25만 명 정도가 많을 것으로 지금 추산하고 있습니다. 여당 입장에서도 이기기 힘든 호남 선거구를 줄이고
충청권을 늘리는 게 유리합니다. 이 때문에 선거구 개편 논의는 확산될 가능성이 높고 자리를 내놓으라는 충청권의 요구도 거세질 게 분명한데 호남의 대응책은 아직 이렇다 할 게 없습니다. 현실의 변화에 굉장히 둔감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 호남권 정치권 인사들이 그런 부분들은 좀 지적을 받아야 될 부분. 대선 이후 호남의 정치적 고립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지역의 대변자마저 줄어들면 호남 정치의 위기가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대응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그동안 지연됐던 광주은행의 공적자금위원회가 구성돼 인수 후보자 선정 작업이 다음 주부터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어제 전체 회의를 열어 여야가 각각 한 명씩 추천하는 공적자금위원으로 김영세 연세대 교수와 유종일 한국개발원 교수를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오는 11일 위촉식을 갖고 이달 넷째 주에 인수 후보자를 선정해 다음 달 우선 협상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확인 실사와 계약 체결 등의 과정을 거치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최종 낙찰자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4년 대입 수능 시험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험생들 모두 긴장하고 계실 텐데요. 직선 초대교육감 체제에서 고교 3년 과정을 마친 고3 수험생들이 이번 수능에서 어떤 성과를 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학교 생활을 시작한 지 12년. 그동안 공부한 결과를 모두 쏟아내야 하는 날까지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막바지 수능 대비에 열중인 고3 교실은 초가을 더위만큼 뜨겁습니다. 주로 제가 약한 게 영어나 수학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쪽으로 좀 더 비중을 둬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된 해에 입학한 이 학교 고3 학생들은 3년 동안 이루어진 자율과정의 성과를 이번 대학 입시에서 평가받게 됩니다. 저희가 준비하고 싶은 과목을 좀 더 집중해서 할 수 있으니까 이 제도가 저희에게 도움이 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다음 달 광주에서 수능을 치르는 고3 학생들은 현 직선 초대교육감 체제에서 고등학교 3년 과정을 거친 학생들입니다. 인성교육과 학교문화 혁신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 3년간의 교육 정책이 수능에서는 어떤 성과를 낼지 주목됩니다. 학력 하락 논란 속에서 올해 시작된 학교 교육력 제고 사업도 수능 시험대에 오릅니다. 적성 또는 진로에 맞춰서 자기들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조성을 했고요. 특히 내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많은 입지자들이 학력 문제를 쟁점으로 부각시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수능에 지역 교육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학력 논란 속에서도 수능에서는 매년 전국 상위권의 성적을 이어왔다며 올해도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광주 지역 고3 학생들의 체력이 다른 지역보다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가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지난해 고3 학생 체력평가 자료에 따르면 광주는 최하 등급인 4.5등급의 비율이 8.3%로 부산에 이어 두 번째로 적었습니다. 전남은 4, 5등급 비율이 14%로 전국 7위로 나타났습니다. 상위 1, 2등급의 비율은 광주가 41.6%, 전남은 39.7%로 광주가 조금 높았습니다. 가을이 무르익으면서 농촌 들녘에서는 가을 거지에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풍년 농사가 기대되고 있지만 농민들은 쌀값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모습입니다. 김윤 기자입니다. 푸른 가을 하늘 아래 농촌 들녘은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지난 여름 땀방울을 아끼지 않았던 농민들의 노력은 탐스럽게 연근 나달로 맺혔습니다. 풍년 농사의 최대 적이었던 벼멸구도 최근 아침 기온이 17도 이하로 내려가면서 확산이 멈췄습니다. 올해는 풍부한 일조량과 적당한 비, 거기에다 태풍까지 불지 않아서 어느 해보다 많은 수확량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제가 수확을 해본 경험으로는 유례없는 풍작이죠. 벼 수확량이 태풍 피해가 극심했던 지난해보다 30%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농민들은 벌써부터 가격 걱정입니다.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단 이왕이면 올려줬으면 하고. 이런 가운데 쌀 고정 직불금은 올해부터 1헥타르에 10여만 원가량 인상됐습니다. 고정 직불금은 금년에 70에서 약 80만 원 올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변동 직불금 지급 기준인 쌀 목표 가격을 둘러싼 논란은 가중될 전망입니다. 농민회는 민주당 김영록 의원이 19만 5천 원을 제시해
광주 전남 농민의 23만 원과 큰 차이를 보이는 등 정부와 협상폭을 줄였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흉년도 걱정, 풍년도 걱정인 농민들은 다가오는 태풍 소식에 가을거지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하나로 시행된 농지 리모델링 사업으로 농사를 망쳤다고 주장하는 주민들이 보상을 놓고 농어촌 공사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나주 옥정지구 주민들은 불량 준설토 반입으로 올해 농사를 망치고 보리농사 등 이모작도 할 수 없게 됐다며 660제곱미터에 540kg을 보상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공사 측은 올해 추수가 끝난 뒤 쌀 평균 생산량 등을 고려해 보상하겠다는 입장이며 이모작 손실은 보상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어제 저녁 7시 30분쯤 나주시 다도면의 한 농로에서 58살 홍모 씨가 트랙터에 깔려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집으로 귀가하던 홍 씨가 운전 부주의로 인해 트랙터에서 떨어지면서 숨진 것이 아닌가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세계문화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순천 나간읍성 민속마을이 벌써부터 겨울 채비에 들어갔습니다. 초가 지붕에 이영을 이는 작업인데 초겨울 추위가 빨리 찾아온다는 예보에 지난해보다 20일 정도 빨리 시작했습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조선시대 옛 초가집이 그대로 보존된 순천 나간읍성. 집집마다 지붕이 이영이기가 한창입니다. 올가을 탈곡을 마친 새 볏집으로 엮은 이영이 지붕 위로 올려집니다. 올려진 이영은 이영 사이에 빈틈이 없도록 골고루 잘 펼쳐집니다. 이어 새끼줄을 대나무에 엮어 초가지붕이 바람에 날아가지 않게 단단히 고정합니다. 마당에서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지붕 꼭대기에 얹을 용마름을 엮습니다. 200여 동에 이르는 초가지붕에 새 이영을 이는 작업은 가을철 나간읍성의 가장 큰 연례 행사입니다. 겨울에 추위를 막아주고 또 비가 많이 왔을 때 누수도 막아주고 여러 가지로 병충해가 생길 수도 있어서 해마다 새로 하고 있습니다. 오는 12월까지 계속되는 이영이기는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평화롭고 또 옛날스러운 느낌이 많이 나는 이영이기 와서 보니까 되게 신비하고 좋아요. 하지만 우리 고유의 문화유산인 이영이기는 최근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영이기에 쓸만한 볏집이나 기술을 전수받을 사람을 찾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고령자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승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예능 기능인들을 양성을 해서 후계자들을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서 육성하도록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통 마을에서 겨울을 준비하는 이영이기와 함께 가을이 점차 깊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자전거 도로 사업이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감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담양의 자전거 도로도 이용자 수 예측치가 크게 부풀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이 지난 5월 교통연구원을 통해 담양군 국도 29호선에 조성된 자전거 도로의 교통량을 조사한 결과 하루 이용량이 평균 102대로 국토부의 예측치 689대에 비해 15%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또 1시간 통행량이 평균 2대에 불과해 구간 선정의 적정성이 떨어지고 사업 타당성도 의심된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광주시가 2015 유니버시아드 대회와 2019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등 각종 국제 행사를 앞두고 다음 달부터 광주 시내버스에서 영어 안내 방송을 합니다. 광주시는 이를 위해 이달 말까지 시내버스 94개 노선 930대 영어 안내 방송 시스템을 구축하고 순환 1번 노선에서 시범 운행한 뒤 문제점을 보완해 11월부터 전면적으로 영어 안내 방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015 하계 유대회 조직위가 전남대와 조선대, 한양대와 명지대 등 유대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전국 27개 대학과 협력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조직위는 이들 대학과 참가 선수단 서포터즈, 자원봉사자 지원 등을 공동 추진하고 대학 측에 대회 공식 상징물 사용 권리와 대회 기간 홍보관 제공 등의 지위와 권리를 제공합니다.